안녕하세요. 거지개미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제 매매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단기 스윙, 단기 스윙 예전에 이제 기술적으로만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예,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제가 요새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게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종목을 다 줄였죠. 그렇게 하고 지금 바이오 리더스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NCN은 지금 전량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이오 리더스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추가 매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뭐 단기 스윙에서 중장기라고 하더라도 이 돌파 구간, 제가 저항대랑 지지대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저항대라는 게 그곳을 뚫고 올라가면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거기까지는 그래도 안전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뚫고 올라가면 이제 제 가격대까지는 오기에는 다소 예, 힘들다. 하지만 오더라도 추가적인 탄력을 받고 상승이 2차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NC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450주 들어가 있었고 이때 영상을 못 찍었죠. 그래도 400주를 추가 매수를 했어요. 일하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 건데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며칠 들고 가서 금일 24만 6천 235원 이렇게 수익을 익절을 하고 나왔어요. 11.76%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테마성이 아직도 살아 있고 그리고 뭐 단기간에 뭐 그렇게 악재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아서 그래도 더 들고 가도 되겠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제가 종목들을 좀 선별해 놓는 거 항상 선별해 놓는 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좀 보고 있던 종목들 몇 개가 이제 좀 매수 타이밍에 와가지고 그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어서 이렇게 좀 현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예, 너무 이제 좀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불안감을 좀 나타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현금 보유를 하면서 지금 그냥 일에 우선 저의 본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말은 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저의 철칙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뭐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때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며칠 뒤에 바로 초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저항대 구간에 와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움직일지 앞으로 또 기대되는 부분인데 또 지켜봐야죠. 그리고 뭐 이제 단기 스윙 관점에서 뭐 단기 스윙에서 중장기 뭐 관점인데 뭐 거의 단기 스윙에 가까운 건데 제가 예전에 단기 스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관점에서 좀 공유를 드렸었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수수료 이 매매하는데 수수료가 이제 뭐 없어지면 단타가 많아질 것이다. 스캘핑이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솔직히 안 가요. 왜냐면 제 영상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무조건 비판하거나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주 매매가 단기 스윙에서 중장기다 보니까 매매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뭐 그렇게 이렇게 좀 깊게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건 당연하겠죠. 단기 승에서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장기 종목도 금액이 어느 정도 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수술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관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더라면 스캘퍼나 예, 제가 단타를 하는 사람이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보시면 이 단기 스윙에서 중장기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어요. 예, 저도 아니 단타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 안 좋게 생각하는 적이 없거든요. 다 각자 알아서 그 분야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예.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뭐 언제적 버핏이냐 뭐 그러면서 근데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 아무리 세상이 정보를 빨리 받는다? 그리고 훨씬 좋아진 환경? 제가 볼 땐 저도 주식한 지가 10년이 좀 훨씬 넘었지만 저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주가 움직이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똑같고요. 예. 이게 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제 채널에 오시면 이 거지게임이 이게 장기 투자 매매바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잖아요. 거기는 영상만 보더라도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현실성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안 벌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예, 각자 생각이 나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또 현실적으로 내가 확실히 바꿔 먹어야 되는 생각과 마인드 이게 바뀌어야 주식하는 투자 관점도 바뀐다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바꿔 먹고 수익도 예, 장기 계좌는 한 10년 정도는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어요. 거짓말 같으시죠? 안 믿으셔도 돼요. 예,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예,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를 가고 하는 건 당연히 있죠. 하지만 매매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딴 것도 잃은 것도 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익 극대화 전략을 나름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차피 공유 드린 부분인데 간략하게 뭐 나중에 수익 극대화 전략에 대해서 또 한번 다른 부분에서 또 공유를 드릴 건데 예, 저는 그래요. 이게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고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름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거를 자기 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예. 똑같은 HTS 키고요. 똑같은 이 상황에서 똑같이 공부하는데 어떤 걸 어떻게 혼합해서 자기 걸 만드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잘하는 사람 걸 똑같이 베껴한다고 자기께 되지 않는 이상은 예,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매매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 걸 이제 알파 시키는 식으로 하셔야지. 그 사람 걸 예, 90% 잡고 내 거를 예, 조금 넣고 예, 이러는 거는 자기 매매가 아니죠. 그러니 수익도 단기간에는 수익이 잘 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연으로 봤을 때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연으로 봤을 때 수익 나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예,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시간에 예,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공부를 하셔야죠. 자, 단기 수익 같은 경우에 자, 뭐 다른 종목들 비교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예전에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번 뭐 수급이 들어왔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 거래량입니다. 예, 이번에는 거래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거래량이 나왔나가 중요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저도 어차피 똑같은 개미잖아요. 자, 이런 구간 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런 구간에서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고. 자, 그러면 들어갈 때 아무리 모든 게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급등이잖아요. 그죠? 급등을 한 구간에 들어가는데 저의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없을까요? 예, 그게 좀 팩트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을 확실히 판단했을 때 이 구간은 아직 저평가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상승 탄력과 거래량이 터지는 곳에서 매매를 하는 건가요? 예,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자신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투기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저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공부할 때 정말 빡세게 했거든요. 고쳐먹을 거 싹 고쳐먹고. 저는 칼 같아요. 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돈이잖아요. 예. 내가 진짜 재테크답게 재테크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건데 어느 순간 예, 도박을 하고 앉았네. 희망회로 돌리고 예, 잘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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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보니까 결국은 득이 없어요. 예, 저는 정말 현실성 있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아니라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아닌 거죠. 사람은 다 똑같지 않으니까요. 예. 잘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자신들이 자기 것만 공부를 열심히 했고, 예, 어떤 매매가 됐든, 예,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단기 스윙 같은 경우에 급등이나 뭐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전에 매매를 해놔라. 그게 중요하고요. 이 단기 스윙의 예,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때 딱 매수를 해서 급등하는 찰나에 매수를 해서 막 해서 뭐 소위 말하는 눌림목이든 뭐 지지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움직일 때 또 추가 매수를 타고 이런 게 단기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뭐 상관이 없죠. 단기 스윙이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예, 제가 공유드리고자 하는 건 예, 저의 매매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시면 돼요. 저 같으면 예,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1차 파동이 나온 다음에 움직인 다음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 급하게 올라가는 곳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올라갔으면 언젠가 내려오기도 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 얘가 단발성 이슈로 이렇게 올렸던 건지 아니면 향후에 뭐 단기간에 암묵적으로 또 한번 예, 이 재료나 솔직히 암묵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뉴스만 검색해도 다 나와요. 예, 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도 과거에서부터 다 찾으면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12일 뭐 아니면 6월경 뭐 임상 어떠한 임상에 대해서 발표 예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임상 결과 뭐 발표 예정 뭐 이런 거 뉴스에 다 나와 있어요. 예전 뉴스에. 예, 이거나 아니면 뭐 테마성이 이번에 이제 좀 부른 거죠. 네. 그래서 테마성을 봤을 때 향후에 예, 테마성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들.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뭐 단발성으로 공급 계약 체결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측 하는데 그걸로 막 급등이 나와요. 그러고서 꼬꾸라지면서 거래량이 아무리 터졌다고 하더라도 예,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것처럼 예, 이렇게 해서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네. 지지라인을 버텨주질 않네. 그죠? 그럼 이건 단기 스윙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찰나에 타면 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을 시켜놔야죠. 관중에 등록을 시켜놓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도 뭐 왜냐면 단기 스윙 종목들은 웬만하면 재무성은 거의 안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외의 것들을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흐름 파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거래량이 이 양봉일 때 어느 정도 터졌었는지, 예, 과거에 예,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얼마치 이렇게 터졌었는지, 한 구간에서 거래량을 띄면서, 그쵸? 지금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한 구간에서 예, 거래량을 얼마나 예, 터치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형성이 나오는 건지, 예, 그리고 높은 곳보다는 그래도 이 배에서 무릎 사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괜찮고요. 그리고 과거에 지금가보다 훨씬 높은 주가를 나타냈던 종목이면 그만큼 뭐 전에 고가만큼 올라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탄력을 주고 올라갈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포괄적인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강약품, 자 이런 것도 그렇죠.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나오고 지지대를 형성하고, 그렇죠. 그러면 관중에 놔뒀다가 뭐 이렇게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양봉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지지 라인을 지지할 때 매수 관점에서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신풍제약, 뭐 그쵸? 이게 생각보다 정말 몇 가지만 놓치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안 놓쳐도 충분히 괜찮아요. 정말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 스윙 괜찮아요. 제가 매매를 했을 때 뭐 며칠 안 가서 다 슈팅 주고 막 상승 탄력 주고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많거든요. 확률적으로는 괜찮다는 거죠. 무조건 지금 제가 매매법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시점에서 매매를 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기 스윙이 이 방법이면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공부할 때 이것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다른 곳처럼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뭐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스윙도 어느 정도 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분석했으면,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분석을 하지 마시고요. 그게 한참 잘못된 건데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말 흘러내리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빨간불만 많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지고 야 이런 그림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주는구나, 이렇게 올라간 것들만 보니까 그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이게 좀 이게 거꾸로 보고 반대로 생각해보는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돼요. 무슨 뭐 뉴스를 거꾸로 보고 이런 걸 떠나서요. 자 주식시장에서 HTS 키면 하방 가는 종목을 켜놓고 보나요? 아니잖아요. 뭐 상승 종목들 대부분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눠서 금일 상승 종목들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는 거 막 보고 하잖아요. 솔직히 하방부터 이렇게 쭉 거꾸로 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렇게 차트를 그리다가도 하방을 꽂는 종목들도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들은 봐야 된다는 게 팩트고, 그리고 거래량, 예. 머지않은 시간에 전에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그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을 터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었는지, 상승 탄력을 왜 받았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시점, 과거 차트를 쫙 당겨서 보면서, 왜냐 저는 맨 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무릎에서 배 정도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상승이 머리까지는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신풍제약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것처럼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머리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는 보겠죠. 이렇게 월봉으로 보고 있는 건데 뭐 이것처럼 머리까지 갔었으면 그래도 배에서 무릎 사이에는 그런 이렇게 매집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좀 파악을 해서 그래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고 지지를 받는 구간이 여기구나 라고 타점은 잡고, 이제 분석을 다 해놓고, 이 단기 스윙은 어느 정도 차트도 받쳐줘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큰 비중을 갖고 보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이슈거리나 테마성이나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 탄력이 있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매집이 무조건 돼 있다고, 그리고 솔직히 자기가
몇백억씩 뭐 몇백억씩 가지고 이 종목을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 이게 매집봉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나는 그게 제일 웃겨요. 예. 자, 이거 매집봉입니다. 이거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기선 무조건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질질 끌면서 가져갈 수도 있죠. 예. 이 좀 오바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몇백억 가지고 해봤나요? 종목 하나에서 작전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쵸? 그 심리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관, 외인, 뭐 세력 이 사람들은요 개미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열수를 더 내다봤으면 열수를 더 내다보지 개미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건 없어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만하지 말라는 거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재테크에서는 자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재테크인데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투자를 하는 재테크인데 그건 투기지. 예, 토박판에 가가지고 난 너 이길 수 있어. 해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아 그래 그럼 나 여기다 베팅을 더 하겠어.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건 베팅이죠. 근데 투자를 한다는 건 뭐 저는 장기든 단기 순에서 장기 중장기 종목은 무조건 종목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판단하고 들어가요. 예, 근데 이 차트랑 이 결과론적인 걸 보고 뭐 이렇게 무조건 자기가 매수할 시점만 그냥 참고할 뿐이라는 거. 예,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 단기 스윙이란 예, 제가 지금 단기 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단기 스윙이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이 조만간 터질 수 있을지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그 확률을 따져보고 그쵸? 그리고 과거에 이런 테마 사이클이 불었을 때 초반부터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었나 아니면 이 종목은 이 이슈로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이슈로 한번 주가 상승했었나라고 찾아보고 예, 아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올랐었구나 뭐 대표가 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얘는 유통주의수가 얼마나 되지 주주지분율이 얼마나 되지 그리고 단기 스윙 같은 경우에도 그걸 좀 많이 저는 참고를 좀 해요. 뭐 그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순환매 예 순환매를 좀 봅니다. 단기 스윙 종목을 고를 때 그거를 좀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테마 사이클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돌죠. 예. 이 종목이 올랐으면 이 테마 사이클을 한번 불면요. 관련된 테마 정말 얘는 관련이 없다. 주가에 아주 영향도 안 준다. 그래도 테마에 관여돼 있는 애들은 아무튼 찌끔찌끔이든 급등을 하든 순환매가 다 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중요하게도 생각하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기차 테마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애들도 그렇고 등등 이렇게 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이 테마들은요. 계속 돌아가면서 예,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따로도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렇게 많아요. 예, 이렇게 좀 매매할 때 종목을 보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게 제 머릿속에 이런 거 판단하고 아 얘는 이렇게 판단해야겠다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게 매매법이 항상 많아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시장이 하락이건 주가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건 테마성이 갑자기 악재 뭐 뒤덮이건 간에 전략이 바로 나오거든요.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근데 한 매매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만약에 그 대응을 못하고 무너졌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멘탈부터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러면 속수무책인 거죠.
예, 그러면은 모르겠다. 존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어가 다른 거예요. 존버를 하냐 아니면 대응대로 전략대로 움직이면서 하냐.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게 격이 달라요. 예,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짜 도움이 되시라고 현실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 무조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뭐 저는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NCN이랑 자 그리고 뭐 지금 장기 종목으로는 두 종목이었죠. NCN이랑 바이오리더스. 자, 누가 보면 정말 잡주예요. 누가 보면 정말 잡주고 정말 이게 주가가 말도 안 되고 이런 잡주는 곧 부도당할 거라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끝난 종목이다 상패만 남았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 결국은 저는 수익을 내잖아요. 예, 바이오리더스는 아직 뭐 매매가 끝나진 않았지만 자, NCN도 이렇게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있었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그 사람들은 굴러다니는 내용만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고 맞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분석을 했을 때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고요. 바이오 리더스도 그래요. 여기 약간 뭐 사기 회사네 뭐네 제가 매수하고서 방송에 한번 추천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하고 뭐 오늘 또 추천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젠가요? 예. 뭐 아무튼 뭐 나중에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당장 상패당할 종목을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추천을 해주진 않잖아요.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패당할 종목을 그쵸? 그런 거예요. 예. 자기가 얼마냐 분석을 남들 뭐 참고만 하되 거기에 그렇게 막 신빙성을 가지고 믿고 따르는 것보다 자기의 분석대로 분석을 계속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얘는 왜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라는 생각. 왜 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얘가 지금 당장 상패당할 종목이라고? 예. 내가 분석했을 때 아닌데?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남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단기 수익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느 정도 좀 끈기가 있어야 되고 정말 차트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수 타점만 찍을 때 차트를 보시고요. 차트에 비중을 실어서 많이 보자라는 건 정말 비추드리고요. 우선 종목에 대해서 이 흐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당장 막 오늘 빨간불이 나와서 당장 들어가고 싶어도 우선 참으세요. 예. 제가 항상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고 제가 뭐 돌려 얘기하기는 했지만 급할 때 항상 돌아가야 돼요. 급할 때 돌아가도 손실 나요. 예. 근데 급등하는 찰나에 들어가면 손실이 뭐예요? 윗꼬리 달고 쭉 금일 뭐 장 보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꼭대기에서 물리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마이너스 30%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다렸다 산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투기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공부를 해놓은 종목에서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 손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매매를 할 때 나는 그 사람들한테 내 물량을 던져주고 또 개미들 달려드는 거 주가 올리는 거 보면서 나는 분할이 기전하면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냐. 예, 이게 좀 중점이고요. 거래량 그리고 언제쯤 거래량이 어떻게 터졌었나. 그리고 매수 타점 이 종목을 쫙 끌어 당긴 다음에
그죠? 어디가 괜찮았었나? 그리고 굳이 높은 데가 불안하면 종목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뭐 분석을 했는데 저평가다 그러면은 뭐 매매하는데 상관은 없죠. 하지만 뭐 그게 아니고 약간 종목도 약간 불안불안한데 구간도 너무 지금 높다. 근데 너무 잘 올라가. 저 정도 지지도 잘 받는 것 같고. 근데 불안해. 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종목은 많은데 왜 거기서 불안해하면서 매매하려고 해요? 안 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중요하게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항상 기억하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 증시는 파도예요. 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때도 있고요. 내려가면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매날 장이 열린 날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요. 굳이 이 종목을 내가 지금 당장 사야 된다는 그런 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미리 담그고 있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 좋게. 내가 미리 산 종목이 한 일주일 동안 진짜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내가 볼 땐 분명히 갈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이 됐어요. 오늘 불기둥 빡 해서 막 상한가까지 가려고 해요. 제 종목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이 상한가 갔던 종목도 있고요. 상한가를 찍고 내려온 종목도 있고 상한가 근접한 종목들도 있었고 뭐 갭상 해가지고 시작했던 종목들도 있고요. 저는 그냥 뭐 안전하게 익절하고 나오잖아요. 자, 내가 불안해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갑자기 내 종목이 HTS장에 딱 빨갛게 막 10% 이상 막 급등해가지고 막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시간 조회수 있죠. 뭐 그런 거에도 막 뜨고 그러면요 재밌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개미들이 정말로 많이 달라붙는다는 거거든요. 맞죠? 예. 뭐야 뭐야 하고 이게 급하게 막 분석을 뭐 숙련이 좀 된 사람이 아니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막 분석을 하고 들어오겠어요. 우선 올라가니까 뭔가 뉴스 보니까 좋은 거네 하고 올라타죠. 그러면 그냥 저는 그래 내 물량 좀 받아줘 하고 그냥 하고 난 또 다른 종목 예 담아놓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뭐야 이거 이 종목 왜 올라가 하는 이 생각을 나중에 내 종목을 보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냐 이거죠. 내가 먼저 사놓고 기분 좋게 팔 수가 있는 건데 왜 굳이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HTS 창이든 뭐든 왜 그렇게 똑같은 시대에서 바라보려고만 한다는 거죠. 네, 그것보다 뭐 단기 스윙은 이게 짧게 먹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짧은 기간 안에 그 매매가 나의 매매법이 뭔지를 매매법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는 이 이유를 좀 확실히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단기 수익이면 짧은 시간 안에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이 낮다고 난 이건 무조건 장투 간다. 갑자기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하시려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예전에는 스캘핑 단타도 가끔씩 했지만 나는 이 종목 어차피 스캘핑 단타로 들어간 거라서 그냥 올라가든 말든 손절을 하면 손절, 익절을 하면 그냥 짧게 먹고 익절. 저는 매매한 특성대로만 해요. 항상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매수를 했고. 예. 단기 스윙이면 저는 이거 단기 스윙으로 보고 들어갔다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비빌 기어도 단기 스윙이라는 거는 상승 시작부터를 봐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상승 시작부터 이제 하루 이틀. 예. 저는 거의 대부분 뭐 그 이상은 안 가져가거든요. 단기 스윙 관점이면. 슈팅이 막 엄청나게 상한가 막 두 방 나오고 막 상승세가 막 2연속 나오고 막 하면 거의 하루 이틀이면은 그냥 상승이 나오고 하루 이틀이면 거기서 그냥 끝내고 나와요. 그게 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생각을 좀만 달리 하시면
왜 뉴스는 거꾸로 보라고 하고 뭐 이슈가 나오면 거꾸로 팔으라고 하고 그러는데 왜 자기가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는 거꾸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라는 저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도 그래 나는 왜 남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왜 항상 뉴스만 거꾸로라고 하지? 그래 시선을 바꿔 먹어보자 하면서 엄청 노력했었어요. 이 시선 바라보는 것도 바꾸려고 한 게. 그러니까 좀 지겹더라도 남들보다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찾아놓고 예, 하는 걸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마음 편하게 나의 중장기 종목이 특화가 되고 중장기가 특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바뀐 거죠. 급해발자 뭐 좋을 건 없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안전함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재테크면 재테크답게 공부를 좀 하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